안녕하세요. 삼리야기 에이티브입니다. 제가 그동안 채널을 통해서 질문하기 코너를 만들었는데 궁금한 게 올라온 것 중에서 시청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하나 골라가지고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권을 어떻게 분석하느냐, 이제 그런 질문이 올라왔었는데요. 이제 일반 로드 매장이라고 하면 유동인구가 어떻게 되는지, 또 그 지역의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, 자기 이제 음식에 맞춰갖고 또 그 지역의 경쟁업체는 얼마나 있는지, 또 그 경쟁업체의 단가는 뭐 어떻게 되는지, 주차장 시설이 좀 확보되는지,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주로 뭐 상권 분석에 들어가지 않을까,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. 사실 배달 식당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뭐 제 얘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좀 도움이 되실 거라 보고 한번 배달 식당이 상권을 분석하는 방법,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간단히 답변 드려볼까 합니다. 일단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배달 식당에는 뭐 상권 뭐 이런 개념이 거의 없었습니다. 이제 경쟁업체가 없다 보니까 야식업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품목을 하면서 어느 지역에 애진간한 장소에 오픈을 해도 장사들이 대부분 뭐 괜찮은 편이었어요.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최근까지는 워낙 이제 배달 시장이 커지고 뭐 배달 앱이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쟁업체들이 들어오고 장사도 오픈하면 장사가 잘 되고 이런 게 아니죠. 이쪽도 거기에 따른 상권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저는 일반적인 각도에서 보는 상권하고는 달리 제가 보는 상권은 이렇다 하는 점을 이제 오늘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. 일단 첫 번째로는 중요한 게 음식이겠죠. 음식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저희가 올린 것 중에 많은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중복될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. 자기가 하고 싶은 음식, 자기가 할 수 있는 음식을 선정해야 되겠죠. 보편적으로 이제 음식이 선정되고 나면 야, 이거 상권이 어떻게 이 지역에 뭐 인구가 많냐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, 저는 인구가 많고 적고는 그렇게 중요한 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요즘은 어플이 워낙 잘 돼 있습니다. 흔히 얘기하는 이제 배달의 민족, 요기요 잘 돼 있고 상권을 분석하는데도 어플을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음식이 선정이 되고 나면 그 어플 속에서 나하고 동일한 업종을 하고 있는 음식점이 몇 개나 있는지 그걸 한번 찾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지역에 따라서는 동일한 음식이 뭐 한 서너 군데만 있는 것도 있을 거고 10군데, 20군데가 경쟁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. 요점을 생각을 해보면 서너 군데가 경쟁을 한다는 거는 그 지역의 그 음식에 대한 파이가 크지 않다는 거겠죠. 반대로 한 10군데 이상 좀 많은 업체가 경쟁을 한다면 그 지역의 그 음식에 대한 파이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. 근데 여기에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. 경쟁이 적으면 적은 대로 자기 음식에 대한 맛이나 또 단가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경쟁이 좀 적은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경쟁이 많은 쪽은 단가 문제도 훌륭해야 될 거고 또 음식 맛도 평균 이상을 넘어가야 되겠죠. 근데 거기에다가 피나는 광고 경쟁 이것까지 이루어져야 되겠죠. 물론 이쪽에서 음식점이 많은 데서 승리를 하게 된다고 하면 남들보다는 훨씬 많은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. 여기에 이제 또 하나 덧붙인다고 하면 내 음식으로 이게 얼마나 팔 수 있을까 대충의 그 매출을 예상해 본다면 일주일만 지켜보면 가능합니다. 특히 그 배달의 민족이든 요기요든 매일매일 하루 파는 숫자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. 가게 10개면 10개, 뭐 경기업체가 5개면 5개, 매일 그 팔리는 숫자를 기록을 해서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정리를 합산해가지고 경쟁하는 업체 수하고 나눠보면 내가 대충 하루에 이 정도는 팔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아마 결론이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. 물론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어차피 배달 음식은 나눠 먹게 돼 있어요. 뭐 아주 특출하고 또 뭐 메이커가 있다든가 뭐 이런 경우 조금 더 독점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특출난 프랜차이즈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음식을 나눠서 판매를 하게 된다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. 그러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방법이 상권을 분석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장소 문제입니다. 뭐 로드 매장도 아닌데 번화가에 굳이 권리금이라든가 뭐 큰 돈을 들여서, 물론 또 테이크아웃이 많이 되는 음식이라 한다면 약간의 돈을 더 들이더라도 유동인구가 좀 많은 뭐 그런 쪽으로 가게를 임대하시는 게 뭐 상당히 좀
도움이 되시겠죠. 하지만 뭐 그런 쪽이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번화한 상권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약간 한 발 물러선 곳, 뭐 이런 곳에 오픈을 하고 준비를 하셔도 무난할 것 같은데, 여기에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키가 있습니다. 예전에는 이제 이런 배달 업종 같은 경우는 거의 직원분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배달을 했습니다. 근데 최근에는 배달 업종 대부분의 음식점들이 한 90% 정도가 배달 대행을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런다면 장소는 약간 구석진 곳으로, 구미진 곳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근처에 배달 식당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선택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이 배달 대행 같은 경우는 뭐 한 군데 음식점만을 전문으로 배달 대행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여러 군데, 뭐 많게는 100군데, 200군데, 뭐 적게는 몇십 군데씩 이렇게 계약을 해서 거기에 음식을 배달을 대행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배달 대행 기사님들이 가져가는 걸 픽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. 우리 음식점만 따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보면 기사님들이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. 쉽게 픽업을 안 해간다는 얘기죠. 그러면은 음식 배달이 늦어진다는 얘기고, 배달 시간도 보통 정도는 유지를 해줘야 단골이 생기고 뭐 장사가 유지가 되는 건데, 이게 외곽에 너무 싸다고 그쪽에 떨어져 갖고 창업을 하시게 되면 배달이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죠. 배달 식당이 여러 군데 모여 있는 곳에 그 근처에 장소를 선택하게 되면 배달 대행을 하는 기사님들이 볼 때는 그 근처에 있는 음식들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는 두세 개씩 엮어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빨리 들어오십니다.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어플을 활용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장소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떤 상권 분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고요. 뭐 참조만 하시고, 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어플을 좀 철저히 분석해가지고 그렇게 상권을 분석하는 편인데, 생각보다 또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컨설팅을 해드리고 하는 과정을 보면 상당히 많이 적중을 하고 맞았던 것 같아요. 자, 사업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